자, 해봅시다. 일단 H4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에서 fx는 절대값 2x로 정의가 되어 있고 나조건 이 함수는 주기가 2인 주기함수를 따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로그 2n의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n 1일 때부터 7일 때까지의 an의 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두 그래프의 교점을 알아보라 라고 했기 때문에 fx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할게. 우리 H47번입니다. 교재 239페이지. 자, 여기에서 자, 일단 이렇게 x축, y축을 먼저 마련을 해주시고 먼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값 2x 어떻게 그리니? 원래 y는 2x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지? 그런데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에 내려오는 부분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여서 이렇게 걷어 올라간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가 주기가 2인 주기함수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많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가 전부 다 2로 일정한 거다. 됐습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y는 로그 2n의 x입니다. y는 로그 2n의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로그 2n의 x. 당연히 로그 함수 기본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야 된다? x절편인 x축과 교점인 1,0을 일단은 무조건 지나야 된다, 맞지? 따라서 1,0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점근선의 그래프는 y축, 즉 x는 0. 이 친구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2n에 따라서 그래프가 쭉 증가하긴 할 건데 되게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냐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먼저 n이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은 y는 로그 2의 x이기 때문에 1,0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쭉 가서 4,2라는 점을 지나겠습니다. 1,0, 2,1, 4,2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대략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를 생각해 버리시면은 이때는 n이 1일 때입니다. 자, n이 2일 때는 y는 로그 4의 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 로그 값 중에서 우리가 알기 쉬운 정수값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 똑같이 1,0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로그의 값이 1이 되기 위한 x값은 얼마지 얘들아? 그렇지, 4. 따라서 4,1을 지난다.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16,2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때가 n이 2일 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계속 끝없이 그리기에는 조금 번거로움도 있고 시험지 여백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딱딱 집었던 점들이 어떤 점이었냐 하면은
로그의 값이 즉 y좌표가 자연수일 때를 일단은 먼저 짚어서 점을 먼저 찍고 연결을 했다 맞지?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점 y좌표가 2인 점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y좌표가 2인 점 이 친구의 경우에는 4,2를 지난다고 했고 이 친구는 16,2를 지날 겁니다. 맞습니까? 자, 4,2를 지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x가 4보다 작을 때까지만 교점이 발생하고 x가 4보다 클 때는 보시다시피 함수값이 2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y는 fx 그래프와 만날 수가 없어. 이해됐지? 그래서 x가 4보다 작을 때만 고려하면 된다. 그때 교점의 개수를 한번 카운팅을 해보니까 1개, 2개, 3개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교점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5, 6개 등등등 쭉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럼 규칙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이때 A1이 아까 했다시피 1개, 2개, 3개이기 때문에 3이다. A2는 몇 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세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셀 수 있을까? 보시면은 요만큼의 구간, 요만큼의 구간, 요만큼의 구간,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전부 다 이 그래프를 잘랐다고 생각하였을 때 구간 1,2에서 교점 1개, 2,3에서 1개, 3,4에서 1개 각 구간에서 한 개씩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맞지? 따라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구간 1,2부터 시작하여서 16,2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구간 15,16까지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 생기겠구나. 구간의 개수가 1,부터 15,이기 때문에 구간의 개수가 총 15개이므로 이 경우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했나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y의 값이 얼마? 2가 되게 하는 x값보다 하나 적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봐봐 4,2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3,4까지가 마지막으로 교점이 생기는 구간. 그러면은 16,2를 지난다. 15,16을 마지막으로 15,16에서 마지막으로 교점이 생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n이 3이면 y는 로그 6의 x이기 때문에 나타내보자면 36,2가 될 거고 그러면은 1,2부터 시작하여서 35,36 구간까지 교점이 하나씩 생기겠구나. 따라서 A3는 35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생략을 하시고 따라서 이를 통하여서 이 규칙성에 의하면은 AN은 어떻게 된다? 네. 잠깐만. 2. AN의 경우에는 N의 값이 정해지면은 요 친구가 지금 2N이잖아, 맞지? 2N의 제곱, 2N의 제곱, 2N의 제곱을 한 것보다 항상 1만큼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괄호를 풀어주시면 4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그마 공식마저 적용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n1부터 7까지라 했습니다. n1부터 7까지 4n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4 곱하기 6분의 제곱이기 때문에 6분의 공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7번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 4 잠깐만 다 날라가고 여기가 5가 되겠네요. 20
곱하기 74, 28, 560 빼기치 최종 결과 55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다음 48번 봅시다. (48번이란다) 49번이네요. 네, 49번 문제.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서 A3 플러스 A5는 0. 그 다음에 K1부터 6까지 AK 플러스 AK의 결과가 3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A9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조건 A3 플러스 A5가 0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두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3랑 A5는 마이너스 1배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하여서 A3, A5의 중간항에 해당하는 A4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토대로 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의 케이스를 알아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 공차가 정수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너네들이 뉘앙스를 조금 잘 생각해보면 공차가 정수다. 만약에 양수면은 자연수라고 했을 것 같은 느낌 안 드니? 그러니까 음수니까 왠지 정수라고 했을 것 같잖아, 맞지? 근데 이게 100%다 맞는 접근법은 아니야. 원래 무조건 둘 다 해본다고 생각은 해야 되겠지. 그런데 아주 조금 미세하게 한 10%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B가 음수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소원이 약간 눈 빨개졌어요. 큰일 났어요. 자, 공차가 음수란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항이 점점점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작아지겠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1, A2, A3, A4, A5, A6까지만 우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 써먹으려면 맞죠? 그 중에서 A4는 0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점점점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케이스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 번째 조건 시그마 K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AK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절대값 AK 플러스 AK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AK가 만약에 0 이상이면은 2A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A1, A2, A3까지만 양수이기 때문에 2A1 더하기 2A2 더하기 2A3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즉 9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다? 3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15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A4, A5, A6는 쭉 사라질 것이고요. 따라서 이 결과 A2는 얼마다 얘들아? 요것도 등차 중앙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해버리시면 A2가 바로 구하실 수가 있겠다만치. A2는 A1 더하기 A3랑 똑같잖아. 즉 A1 더하기 A3가
A2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합이 A2기 때문에 2A2가 얘가 얘가 2A2잖아. 그러면 3A2라고 해야 되겠네요. 3A2가 15다. 따라서 A2는 얼마다?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건 진짜 공차가 정수인지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맞지? 정수가 맞는지 아닌지. 그러려면 누구와 비교하면 된다? A2는 5, 그 다음에 A4가 0입니다. A2에서 A4로 가려면은 공차 두 번 더해야 되잖아, 맞지? 공차 두 번 더했더니 5만큼 작아졌네, 마이너스 5네, 정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보통 그래도 한 60%의 확률을 정수라고 주어져 있으면 음수일 때가 조금 더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0대는 살짝 빗나갔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B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0인 경우는 거의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경우를 일단 바로 해보도록 할게. 그럼 이번에는 A1, A2, A3, A4, A5, A6가 있는데 A4가 마찬가지로 0이라고 했고 공차가 양수면은 점점 커지니 작아지니? 커집니다. 그러면은 0보다 왼쪽에서는 음수 여기서 양수가 나와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시그마 똑같습니다. K1부터 6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AK의 정체는 이번에는 얘네들만 살아남는다. 2배의 A5 플러스 A6만 살아남을 것이고 그 결과가 30이다. 따라서 A5 플러스 A6가 얼마? 1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 친구를 일단은 기억이라고 하였을 때 이 친구는 이제 니은, 이 친구 디귿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봐. A4가 0이야. 그러면 A5의 경우에는 A4 플러스 D라고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D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A6는 A4 플러스 2D이기 때문에 0 플러스 2D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때 3D가 15 따라서 공차가 5인 5라는 정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 결과 A9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첫째 한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요거 가지고 쓰면 되겠네. A4로부터 이번에는 공차 5번 5D를 더하시면 되는구나. 0 플러스 5, 25가 되어서 최종 결과 25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휴. 자, 할 수 있겠니 얘들아? 좋아요. 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가짐 자신감이 중요하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내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도 요 정도는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항상 필요한 거야. H50번 가봅시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서 봐봐. 이번에는 SN은 AK의 합, TN은 AK 절대값의 합입니다. 요것도 이제 너네들이 기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절대값들을 합하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야. 즉 절대값은 수열 단원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온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절대값이랑 조금 친해져야 하는 것도 있고 별거 없다. 아까도 별거 없었잖아, 맞지? 그냥 이 AK가 0 이상일 때 어떻게 되는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한 단계만 머릿속으로 짱돌 굴려주시면 바로 툭 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50번 문제. SNTN에 대하여서 가조건 S7과 T7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조건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서 SN 플러스 TN은 84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소원이 괜찮니? 안 괜찮니?
힘드니? 벌써 지금 아직 수업 시간 20분밖에 안 됐는데. 자, 일단은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 푸는지 일단 한번 관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치열하게 너네 수능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저기 며칠 남았니? 148일 남았잖아 얘들아. 너네 수능 문제라고 생각을 해. 와, 나는 지금 수능 시험장에 앉아있다. 앞에 저 사람이 뭔가 떠들고 있지만은 지금 저거를 힌트로 삼아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거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내가 하는 거 관람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관람료 더 내세요. 그래서 농담이고. 컨디션이 안 좋니 혹시 손이? 피곤? 아픈 건 아니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개인기라도 좀 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자, 여기에서 일단 T15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나 조건에다가 대입을 때려버리시면은 S15 플러스 T15의 결과 어떻게 돼야 된다? 84가 일단은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궁금증 S15를 알아내야 되겠구나. S15를 알아내려면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A와 B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겠구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조건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S7과 T7이 똑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조건에 의하면 결국에는 A1 등등등 A6, A7까지의 합과 절대값 A1부터 시작하여서 절대값 A6 더하기 절대값 A7까지 합한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뭐겠노? A7까지는 항상 0 이상이겠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래야지 무조건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 A1부터 A7까지 그냥 거의 편하게 이렇게 나타낸 게 물결로 0 이상이다. 뭐 약간 이 공식적으로 내자면은 A는 0 이상이다. 여기에서 N은 1땡땡땡7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더 보기 편하시죠? 네. 꺼지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6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서는 Sn, Tn이 항상 84로 똑같다.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A1부터 시작하여서 A6, A7을 지나 A8 등등등 가서 일단 우리가 잠깐 멈춰야 되는 부분이 n이 15일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타내보도록 할게. 알겠지? 물론 등등등 더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1부터 우리는 A7까지는 0 이상이다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값을 없애고 여기까지는 나타낼 수가 있다. 맞지? 그 다음부터는 그럼 뭐가 되겠노? 전부 다 음수다. 그럼 마이너스 A8 빼기 등등등 빼기 A15 빼기 등등등 이렇게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을 더하기를 해버리시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2배의 A1부터 출발하여서 A7까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이상한 부분 있지 않니? n이 6 이상일 때 항상 합이 일정하려면 이 부분도 왠지 날아가야 할 것 같지 않나? A7까지 날아가야 되잖아, 맞지? 그런데 A7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A7은 두 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녀석이라는 얘기야. 즉, n에다가 6을 대입했을 때도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맞니?
자, 얘들아 봐봐. 다시 나 조건 보시면은 n에다가 6을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S6 더하기 T6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2A1부터 2A6여야 하는데 실제로 더해보니 2A1부터 2A7이었어. 그 결과가 얼마여야 한다고? 문제에 나와 있는 84여야 한다. 따라서 2A1부터 2A6도 84, 2A1부터 2A7까지의 합도 84. 자, A7 얼마? 그렇지, 0이어야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서 양변위로 살아라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면 A1부터 A7까지긴 한데 A7 0이니까 생략 날리시고 A6까지의 합이 42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이미 아까 뭐라고 구하면 된다 했었노? A와 D 구하면 된다 했었잖아. 맞지? 조건 2개 다 알아냈습니다. 문자 2개잖아. 식도 2개가 필요해. 2개 다 알아냈지롱? 이거 방금 알아낸 거야. 또 뭐 알아냈니? 요거 알아냈잖아. 그 친구를 기억. 그 친구를 니은이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 A7이 7이라는 얘기는 A 플러스 6D가 0이다 라는 거. 뭐 A는 마이너스 6D다 정도로 나타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등차수열 A는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S6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6의 경우에는 2분의 n에 2a 플러스 5d, 2a는 마이너스 12d라 나타낼 수 있고 플러스 5d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마이너스 7d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1d가 될 것이고 그 결과가 40이더라. 아하, 따라서 d는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대입하시면 A는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A와 D 알아냈으므로 S15 구하시고 T15는 이항시켜서 마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할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그래서 선택지에 답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봅시다. 나오니? S15 얼마? S15가 오케이. 마이너스 30에 따라서 마이너스 32 양시키면 플러스 30이기 때문에 최종답 114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5번 가세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공차가 정수인, 이것도 공차가 이번에는 정수라고 하네요. 두 등차수열 AN과 BN이 있습니다. 3 이상인 자연수 M에 대하여서 가조건 A1-B1의 절대값이 5여야 하고요. 나조건 AM과 BM이 같거나 AM 플러스 1이 BM 플러스 1보다 작다. 거나가 아니라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때 AN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9일 때 BN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이것도 사실 지금 시작부터 가조건 스타트부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은 스타트부터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어 놓고 시작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요 얘기부터 해봅시다. AN의 경우에는 A 플러스 N-1D1 무슨 말? 첫째 항은 A, 공차는 D1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는 첫째 항 B, 공차 D2로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가조건에 의하여 사실상 A1 빼기 B1이 A 빼기 B가 될 것이고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케이스 두 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A-B가 5인 경우 로 잡아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사실상 한 문자로 살짝 바꾸어 보자면 A는 B 플러스 5 정도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M과 BM이 같게 되는 M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건에 의하여서 AM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A 대신에 B 플러스 5를 갖다 쓸 수 있겠지. B 플러스 5 더하기 M-1 D1 그 다음에 BM의 경우에는 B 플러스 M-1 D2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다가 되어야 합니다. B 날아가시고 이때 5 더하기 M-1 D1은 M-1 D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등식이 나왔을 때 사실 여기서부터 갈피를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사실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M-1이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를 반대쪽 항으로 이항시킬 거야. 그러면은 5는 M-1로 싹 묶어버리시면 D2-D1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이유가 뭐겠노 얘들아? 첫 번째,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수열이라고 했고 3 이상의 자연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둘 다 얘는 자연수, 얘는 정수여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얘가 양수니까 얘도 다 자연스럽게 따라서 양수가 나와야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두 자연수의 곱이 5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m은 3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m-1은 2 이상이어야 돼. 따라서 가능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밖에 없다? 얘가 5고 얘가 1인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m의 값은 6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D2- D1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알아냈으면은 봐봐.
지금 AM과 BM은 같은 상태잖아, 맞지? AM 플러스 이랑 BM 플러스 1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얘는 AM 플러스 D1, 얘는 BM 플러스 D2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여기에서 D2-D1이 1이라는 얘기는 D2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았는데 D1과 D2를 더하면서 BM 플러스 1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나 조건 정확하게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A 빼기 B가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미리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여기에서 모순이 생겨버려. AM 플러스 1이 더 크게 나타나버릴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하여서 운 좋게 첫 번째 케이스만의 지금 가조건, 나조건 모두 만족시키는 AM, BM에 대한 정보, 사실상 관계식까지 일단 우리가 알아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첫째 항부터 M이 6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까지 AK의 합과 BK의 합을 각각 한번 나타내 보시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 시그마 K 1부터 6까지 AK 되겠습니다. 얘는 2분의 A와 B, D1 대신에 전부 다 B와 D2로 나타내볼게. 이 친구의 경우에도 D1으로 나타내면은 D2 빼기 1입니다. 자, 그래서 2분의 A 대신에는 B 플러스 5. 일단 6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2A 대신에 2B 플러스 10. 더하기 N-1D이기 때문에 5배 D2-1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2, 6 약분하여서 3 곱하기 2B 플러스 5D2에다가 10 빼기 5기 때문에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문제에서 9라고 했습니다. 3으로 나누시고 5로 넘겨버리면 2B 플러스 5D2가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 정도 알아내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1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그마 K 1부터 6까지 BK도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합시다. BK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6에다가 마찬가지 첫째 항 2배 2B 플러스 N-1D이기 때문에 5D2가 되겠다. 다행히 얘가 방금 위에서 구했습니다. 2였습니다. 맞지? 2마저 대입시켜주시면 최종 결과 6 이렇게 심플하게 알아낼 수 있겠다. 네. 그 M의 값이 바로 6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를 쭉 먼저 관통해서 읽었을 때 이해를 하였을 때 M의 값은 정해져 있다. 그냥 어떤 의미의 M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M입니다. 그래서 그 M의 값을 정확하게 먼저 구해내신 다음에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해결하시다 보면은 사실 AN에 대한 정보 두 가지, A, D1, BN에 대한 정보 두 가지, B, D2 다 합하면은 무려 네 가지의 값을 사실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가조건이나 나조건을 통해서 보았을 때 A와 D1, B와 D2 각각을 알아내기보다는 AN과 BN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조건이 쭉 주어져 있구나. 자, 그래서 관계식 두 개. A는 B 플러스 5고 D1은 D2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수열 AN의 합 또한 B랑 D2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입니다. 재밌네, 맞죠? 하하, 66번. 자,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감사하네요. 공차의 부호가 주어져 있다.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라 합니다. A6는 또 -2다. 비교적 되게 디테일하게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K1부터 8까지 AK 절대값을 합한 것을 그냥 AK를 합한 것보다 40이 더 크다라고 주어져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을 직접 구해보자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음의 정수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스케치부터 간단히 해봅시다. 사실 이게 조건이 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따로 주어져 있는 게 별로 사실 양 자체로는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먼저 하고 주어져 있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꾸나. A5, A6, A7, A8까지 일단은 필요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A6가 현재 스코어 -2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차는 음수고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도 여기에서 첫째 항은 A, 그 다음에 공차는 D라고 두었을 때 A와 D를 이용을 하여서 쭉 접근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하여서 이 친구의 경우에도 그러면은 A 플러스 5D다 정도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네. 따라서 일단은 먼저 A의 경우에는 A 눈으로 붙여주시면은 -5D -2 정도의 분계식을 먼저 하나 얻어내실 수가 있고요. 됐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D의 값에 따라가지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던져 봅시다. 그러면 K 1부터 8까지 일단 절대값 AK를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41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AK 빼기 절대값 AK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42 이항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가 -42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 D의 값이 정해지면 A의 값도 정해질 거고, 그러면 부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우리가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부터 정리하고 갈까? 가운데로 써보자. 우와, 요 녀석 아까와 비슷해 보이지만 가운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는 했어.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A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AK 빼기 AK이기 때문에 0이고요. 만약에 AK가 0보다 작으시면 AK 마이너스 AK이기 때문에 이때가 2AK가 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토대로 하여서 첫 번째 케이스, 일단 T가 문제에서 음의 정수를 했기 때문에 -1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0이어야 하겠네. 그렇다면은 음수의 부분은 A5부터 A8까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요 녀석을 내가 별표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식 자체를 별표라고 한다면은 별표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써보자. 여기에서 A4가 0이고 A5가 -1이다. 왜? 여기서 공차 하나 뺐고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A5, A4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다. 맞지? 따라서 이때 별표에 해당하는 값은 음수는 A5부터 A8까지이기 때문에 2배의 A5부터 시작하여서 A8까지의 합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다. 그 결과가 -40이 되겠습니다. 2로 나눕니다.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그 결과 마이너스 21 이 되더라. 여기에서 모 to the 순 이 발견이 됩니다. 어디죠? 일단 첫째 항, 공차가 사실 음의 정수면은 첫째 항도 지금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이 일단은 정수가 되면 되거든. or 정수. 이해됐나요? 그런데 봐봐. 지금 A8부터 A8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21이라는 얘기는 요렇게 합과 요렇게 합이 지금 같아야 되거든. 그럼 각각 마이너스 2분의 21, 마이너스 2분의 2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이 정수여야 된다는 조건에 모순이 생기신다고요. 이렇게 조금 가볍고 심플하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수가 될 때까지 쭉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될 때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러한 노가다가 조금 필요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가서 5번째 케이스로 점프하겠습니다. D가 마이너스 5인 경우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A5가 3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A6부터 바로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별표에 해당하는 값은 2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결과 마이너스 40이다. 넘겨버리면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마이너스 2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봐봐 사실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5다 라는 것도 주어져 있고 이 친구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것도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더 봅시다. 공차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이 결과 마이너스 7, 이 결과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지금 등차 중앙 성질도 만족하시고 다 합하시면은 마이너스 20이다라는 조건도 정확하게 맞아지더라. 따라서 D의 값은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때 A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25 빼기 2, 23 이렇게 나오셔야겠습니다. 됐나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은 다시 계산을 마저 해버리시면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첫째 항 알아냈고 마지막 항 알아냈기 때문에 2분의 8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하시면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44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8분에 다시 이어서 합시다. 천천히 이 문제 먼저 정리하세요.